경제신문을 읽어줘.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부동산부터 시작하면 부동산, 재건축 안전진단 풀리나 목동, 상계, 분당 등 일개 신도시 들썩 2018년 이후 2차 통과 4곳에 불과 줄줄이 탈락 보류 태릉, 우성, 목동, 11 등 구조 안정성 비중 낮추면 통과 기대 일개 신도시 5만 가구 30년 지나 분당 첫 준비위 결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9일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등 노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바꾸면 가능. 분당 일기 신도시 등 탄력받을 듯. 제목이 내용 전부인 것 같아가지고 생략하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당선인 재건축 관련 공약은 준공 후 30년 지난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면제, 안전진단 때 구조 안정성 비중 하향 50에서 30%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금액 상향, 건축비 가산비 등 아파트 분양가 산정 기준 현실화, 용적률 상향 담은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다음 분양가 상승 기다리자 3월 주택 공급 뚝. 다음 새 정부 규제 완화 기대 이달 들어 분양 4,931가구 그쳐. 청약 비수기 1, 2월보다 적어 분양가 합리화 대선 공약. 시세 70에서 80%까지 상승 예상. 추첨제 물량 확대도 변수. 보수 진영이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분양시장은 참여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분양가 제도 개편 공약에 따라 서울 등 규제지역 분양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분양단지들이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예비 청약자로서는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야 할지 추첨제 확대 등 제도 개편을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선을 전후로 분양 시기를 미룬 단지가 많아 공급량이 예상을 밑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분양업계에서는 서울 등을 중심으로 당분간 이런 기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분양가 상승과 청약 물량 확대 등 시장에 적잖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분양가 산정 기준은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등 국토교통부 자체 기준을 통해 바꿀 수 있다. 추첨제 확대도 공급 변수. 가점이 낮은 20대, 30대 청년을 위한 대대적인 추첨제 확대가 예고되어 있는 것도 변수다. 윤 당선인은 조형 면적별로 구간을 총 3개로 나눠 크기가 작은 주택형에서 절반 이상을 추첨제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조형 면적별로 60제곱미터 이하 60%, 85제곱미터 이하는 30% 등등. 싸고 좁은 아파트는 가점이 높은 다인 가구가 당첨되고 비싸고 넓은 아파트는 가점이 낮은 1, 2인 가구가 당첨되는 모순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부동산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경제금융 주식. 중국 선전 셧다운에 기판 디스플레이주 꿈틀. 중국 확진자 급증에 잇단 도시 봉쇄. 기판 세계 1위국 생산 차질 우려. 수요 탄탄한데 물량 딸려 가격 상승. 중국 공급 과잉으로 급락했던 LCD 패널 가격도 반등할 것. 2000년 초 세계 경제를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중국의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시가 봉쇄되면서 국내 정보기술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단기간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수요 위축과 공급만 차질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중국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판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는 수혜가 기대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에는 중국발 공급망 차질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선전시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전면 봉쇄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번 셧다운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중국에서도 부품 조달이 어려워 완제품 생산에도 악영향을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판 디스플레이 수혜 기대.
신한금투는 심텍과 이스페타시스를 수혜주로 선고받다. 이날 심텍은 5.5% 오른 58,000원에 거래됐다. 다층 인쇄 회로 기판 업체인 이스페타시스는 이날 5% 급등했다.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해성DS 등 다른 기판 업체도 강세를 보였다. 해성DS는 올해 상장된 건데, 작년에.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했던 액정 표시 장치 LCD TV 패널 가격이 반등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네, 이 내용은 여기까지. 다음, 삼성이 새 먹거리 찍은 로봇주 일제히 질주. 삼성전자 주총서 사업 진출 밝혀 대기업 가세로 시장 급성장 관측. 유진로봇 16%, SPG 7% 상승. 적천에는 로봇 기업도 많아 당분간 주가 변동성 클 수도. 로봇 관련주가 주가가 급등했다. 삼성전자가 미래의 먹거리로 로봇을 낙점했다는 소식이 호재였다. 업계에서는 LG전자, 현대차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로봇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이 시장이 폭발할 쪽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내 로봇 업체 대부분이 적자 상태인 만큼 단기간 주가 변동성이 클 것이라 관측이다. 17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 류진로봇은 16% 오른 5,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SPG 7.6%, 로볼로봇 3%, 에브리봇 3% 등 다른 로봇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다. 로보티즈와 로보스타 장 초반 10%, 15% 넘게 급등하다 오후 들어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하락하면서 마감했다. 신사업 발굴의 첫 행보는 로봇 사업이라며 로봇을 고객 접점의 새로운 기회 영역으로 생각하고 전담 조직을 강화해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도 일제히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국내 로봇 업체 M&A 가능성을 두고도 전망이 엇갈린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산업용 로봇보다는 가사, 건강, 교육 등 서비스용 로봇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로보티즈가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데 지금 액추에이터는 모터 감속기 제어기로로 구성된 로봇 전용 구동장치. 삼성전자는 이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네요. 전문가들은 국내 로봇주가 테마주 성격이 강한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로봇주는 작년 말 삼성전자가 조직 개편을 통해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를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했을 때도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국내 로봇 관련주는 시가총액 1,000억에서 3,000억 안팎의 중소형주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적자 상태다. SPG 에브리봇은 작년에 흑자를 냈다. 에브리봇은 청소기를 제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T-로보틱스, 유진로봇 등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주의 주가 변동성이 부담된다면 로봇으로 들어가는 부품 업체에 주목하라는 조언도 나온다. 노 센터장은 중장기적으로 카메라 모듈 2차전지 반도체 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 이제 매크로 국제면. 더 이상 안전 자산은 아니야. 엔화 가치 5년 내 최저. 위기 커질수록 강세 보여왔지만 러시아 우크라 침공 이후 가치 3.2%로 뚝. 원자재가 폭등의 경상수지 적자 엔화 대신 달러 빌려 주자 늘어. 달러당 130엔까지 떨어질 수도.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질 때 일본 엔화 가치는 상승하는 외환시장의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빚어진 시장 불안에서도 엔화 가치는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앙은행이 일본은행의 환율 방어선인 고르다 라인, 달러당 125원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한때 달러당 118.43엔까지 뛰었다. 엔화 가치는 5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달 24일 이후 엔화 가치는 3.2% 하락했다. 주요국 통화 가운데 터키 리라와 다음으로 낙폭이 컸다. 그동안 국제 금융시장에서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다. 전쟁 등으로 투자자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 어김없이 가치가 올랐다.
대외 자산 30년째 세계에 이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엔화 환율은 4개월 만에 달러당 110원대에서 80원대로 떨어졌다. 엔화 가치 상승.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환율은 75.32엔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 수준으로까지 내려갔다. 안전자산 엔화 신화의 주역은 수출 제조업체들이었다. 토요타 자동차와 소니 등 일본의 대표 제조업체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외화를 팔고 엔화를 샀다. 경상수지 흑자가 쌓이면서 2020년 말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356조 9,700억 엔, 약 3,746조로 30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지정학적 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해도 엔화 가치는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덕분에 계속 오를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엔캐리 트레이더도 위기 때 엔화 매수 공식을 굳어지게 한 재료였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이자율이 거의 제로인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해외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전략을 말한다. 투자자들은 위기가 발생하면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고 엔화를 매수함으로써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주체로 변신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기존의 공식이 통하지 않는 것은 경상 흑자와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양대 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일본 제조업체들은 엔고를 피해 해외로 나갔다. 일본의 수출 규모 역시 크게 줄었다. 반대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자력 비중을 낮추기 위해 화력 발전 의존도를 높인 결과 원화와 액화 천연가스 수입이 급증했다. 일본 경제가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받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에너지 동향에 취약한 체질로 올 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일본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면서 엔화 가치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지난 1월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는 1조 1,887억 엔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위기 때마다 엔화를 사들이는 엔캐리 청산 수요도 예전 같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 등 주요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추면서 엔화 대신 달러를 빌려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유행했다. 전문가들은 경상수지 적자가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엔화 가치 하락에 다시 경상수지 적자 폭을 키우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달러당 125원인 그로다 라인이 무너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로다 라인은 달러당 엔화 가치가 125엔 가까이 급락했던 2015년 그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엔저가 더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 추가 하락을 막은 데서 나왔다. 이후 외환시장은 달러당 125원을 일본은행 환율 방어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네, 다음 페드 올 6차례 추가 금리 예상 예고, 금리 인상 예고. 파월 경기 침체 가능성 낮다. 이르면 5월부터 양적 긴축, 보유자산 8.9조 달러 회수 시동. 올 성장률 전망은 2.8%로 낮춰 불확실성 여전, 경기 후퇴 우려도, 기준금리 올렸지만 증시 환호, 파월 미 경제 강화다 자신감. 다우 1.5%, 나스닥 3.7% 급등, 우크라 긴장 해소 소식도 영향. 페드는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올리며 본격적인 금리 인상의 시작을 알렸다. 내년까지 추가로 10차례, 올해 6번, 내년 4번 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페드가 물가 잡기를 금융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페드가 16일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사실은 일찍부터 예고됐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0.25%포인트 인상 폭까지 미리 알렸다. 갑작스러운 금리 변화로 금융시장에 충격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페드는 이르면 오는 5월부터 8조 9천억 달러에 이르는 보유자산 규모도 줄일 계획이다.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양적 긴축을 금리 인상과 병행해 본격적인 돈줄 재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페드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두 예고된 수순이었다. 금리 인상 횟수는 달랐다. 페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은 점도표를 통해 올해 총 7차례, 내년 최대 4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월스트리트 예상보다 더 공격적인 행보다. 올해 말 미국 기준금리는 연 1.75에서 2%,
내년과 후년엔 연 2.75%까지 상승해 중립금리보다 높아질 것을 내다봤다. 경제 성장세가 꺾이더라도 물가 잡기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올해 미 국내 총생산 GDP 4%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던 페드는 성장률 전망치를 2.8% 낮췄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 올해 4.3%로 기존 예상보다 1.7% 높아졌다. 페드의 외줄 타기가 성공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다. 팬데믹 경주에선 벗어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 10월 돈줄 재는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